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방호복 2만 벌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을 추가 승인했으며 이번에 승인된 물품 중에는 유사시 화생방 보호의로 전용될 수 있는 방호복이 2만 벌 포함되어 있다고 주요 언론이 2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3월 31일 소독제 반출 승인을 했고 이후 추가로 한 개 단체에 대해 반출 승인을 지난 21일에 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주에 추가 반출 승인이 난 품목은 방호복 2만 벌로 약 2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 민간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단체가 최근 잇따라 통일부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 승인을 받은 단체인지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가 소독제 반출 승인을 내주던 지난달 하순에는 누적 확진자가 8,600명을 돌파하고 하루에 100여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일선 의료진이 방호물자 부족을 호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출 승인된 방호복은 가격으로 미루어 추정컨대 레벨 C 또는 레벨 D급 방호복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준의 방호복은 화학전 전문 부대가 사용하는 레벨 B급보다는 못하지만 유사시 전투부대의 오염지역 통과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 물자가 실제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물론 통일부가 한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방호복이 혹시나 북한의 생화학전에 사용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왜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쌀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것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2만 벌을 지원을 해주면 그 중에서 1만 벌 정도를 실제 방호 현장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한 1만 벌 정도를 4단급 화생방 부대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북한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생방 생화학 무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 지역을 자신들이 포탄에다가 이 생화학 무기를 넣고 쏘고 나서 그 지역을 오염시켜서 그 지역을 무력화시키면 북한은 그것을 점령하고 지나가는 작전입니다. 그러면 점령하고 지나가려고 하면은 자신들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데 화생방 전문 부대들은 그 오염 지역, 오염된 것을 바로 제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 B 이상의 그런 아주 강력한 방호복을 입고 이제 제독 작업을 하는데 이 오염 지역의 상당 부분 이제 오염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나서 그렇지만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점령하고 지나가고 타격하고 완전히 그 지역을 제압하고 하려면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방어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육군이 그 정도 방어복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방어복을 주면 한 개 사단 또는 완전히 다 전용해버리면 2개 사단을 완전히 이 방어복으로 무장하고 생화학전을 하고는 진격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고려를 좀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북한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 과거처럼 군용 물품으로 전용하는 이따위 짓은 부디 안 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감시체제 또는 현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 북한하고 우리는 적대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는 방호복 방호물자 지원해 주다가 검증할 수 없으니까 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선제적으로 하고 이런 지원에 나서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정밀 유도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GPS 교란 장비를 개발해서 최근 시험평가를 마쳤으며 다음 주부터 실전에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가해졌던 GPS 교란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오작동하고 GPS를 사용하는 각종 첨단 전자장비들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당시 사용됐던 장비보다 훨씬 더 개량된 GPS 교란 장비를 곧 실전에 배치한다고 데일리 NK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인민무력성 병기심사국이 지난 20일 신형 GPS 교란 통신 기제에 대한 인민군대 실전 배치 가능 보고서를 총참모부와 최고사령부에 보고했으며 최고사령부 승인을 받아 다음 주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병기심사국은 지난 1월 초부터 이 장비를 꾸준히 실험해 왔으며 지난 11일 실시된 최종 실험에서 모든 수치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전투용 적합 판정에 해당하는 실전 배치 가능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군 소식통은 이 장비가 이전 장비보다 고도화되어 대단히 세밀화된 교란 전파를 방출할 수 있어서 공세적인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당시 GPS 재민 공격 당시에도 황해에도 남단에서 방사한 교란 신호로 반경 100km가 넘는 지역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 신형 장비의 출력과 정밀도가 구형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을 경우에 GPS를 사용하는 우리 군 정밀 유도 무기와 각종 군사 장비에도 상당한 작전 운용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1년에 GPS 교란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고 또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여객기들의 GPS가 작동을 안 해서 관성항법 INS로 착륙하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 또 우려가 됐던 것이 우리 한국이 당시 이제 KGGB라고 하는 한국형 GPS 활공 유도 폭탄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상용 GPS,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받는 그 GPS, 그 상용 GPS를 받아서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용 GPS를 북한이 너무나 쉽게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알려졌고, 그러면 우리 한국군이 개발한 이 KGGB는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우려가 되었었죠. 뭐 당연한 우려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군이 미국하고 계속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밀리터리 코드, M 코드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KGGB 그 활공 정밀 유도 폭탄에는 미국의 M 코드를 받아서 북한이 GPS 교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든 이 북한의 신형 GPS 교란 장비가 훨씬 더 세밀하고 세밀하다라고 하는데, 그 세밀하다는 표현이 우리 M 코드, 즉 미국의 그 밀리터리 코드의 GPS를 교란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북한이 그 미국의 밀리터리 코드의 GPS 칩을 혹시나 확보를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주파수를 알게 된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금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정밀 유도 무기 체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군 포병입니다. 우리 K9 자주포나 K55A1 자주포, 이런 자주포들 전부 다 GPS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9 자주포 또는 K55A1 자주포 이런 게 달리다가도 30초 만에 방열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겟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기준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면 이것을 이제 수동으로 이제 계산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과거에 뭐 지도 펴놓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GPS로 바로 하니까 그냥 딱 표현이 되니까 난 여기, 그러면 어디 사격하러 하니까 나는 뭐 왼쪽으로 몇 도, 뭐 각도는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격하면 돼. 이렇게 해서 바로 컴퓨터가 이제 산정을 해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달리다가도 스톱해서 30초 만에 사격을 하는 게 K9이거든요. K55A1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주포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상용 GPS가 이런 식으로 교란이 되면 우리 K9 자주포, K55 자주포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M 코드를 받은 칩이 들어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미국이 거기까지 해줬을까? 좀 해줬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안 해줬다면 우리 포병들 큰일 난 겁니다. 그런 부분 한미동맹 더욱더 강화해서 미국의 M 코드를 받을 수 있는 포병들에게까지
그런 협상이 되었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2주째 행방이 묘연한 김정은이 최근 원산에서 발견됐으며 멀쩡히 걷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일부 언론이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이 사실은 바이러스를 피해 강원도 원산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원산 인근 특각에서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지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포착됐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 당국이 정찰기를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일부 보좌진과 고위급 인사들이 감염되어서 김정은이 예방적 격리 차원에서 평양을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대로 미국이 정말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의 얼굴과 신원을 정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 투입된 미군 정찰 자산 가운데 영상 정찰 장비를 갖춘 정찰기는 조인트 스타즈 그리고 크레이지 호크 정찰기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의 해상도는 30cm입니다. 30cm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군 정찰기 가운데 요인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MS-177급의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를 가진 기종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RQ4 글로벌 호크의 블록 40 이후 버전과 MQ-1C 그레이 이글 개량형인 ER 버전 그리고 극비리에 운용되고 있는 MQ-180 정찰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MS-177급의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표적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대낮에 표적에서 50에서 70km 거리까지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북한의 방공체계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이들 대형 기체의 접근을 대낮에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김정은 원산 발견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미국이 휴민트 등의 정보 수집 소스를 감추기 위해 연막을 편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죠. 사진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관계자와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미국이 조인트 스타즈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의 원천 소스였어요. 그런데 조인트 스타즈가 이걸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왜냐? 30cm를 하나의 픽셀로 봅니다. 점으로 보죠. 우리 얼굴이 30cm, 우리 얼굴이 뭐 가로 세로 30cm, 얼굴 아무리 커도 김정은이 아무리 뚱뚱해도 가로 세로 30cm가 하나의 점이에요. 그럼 점이면 거기에 김정은 얼굴이 표현될 수가 없죠. 그냥 점인데. 그래서 김정은인지 아닌지 그냥 뭐 좀 덩치 약간 남들보다 약간 덩치 큰 게 그냥 사람인지 뭔지가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게 김정은인지 진짜로 얼마나 뚱뚱한지 그걸 볼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글로벌 호크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 이글 ER 같은 거 뭐 군산기지에 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한 50km 정도까지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MQ-170 과거에 센티넬이라고 있었는데 그거의 더 개량형 정말 이 미국이 극비리에 운영하고 있는 풀 스텔스 정찰기인데 그게 들어가서 촬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낮에 해야 됩니다. 대낮에. 그러지 않으면 적외선 카메라는 해상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대낮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최고존엄 김정은이 원산 특각에 있으면 당연히 그 인근의 방공망 풀로 가동할 것이고 전투기들 계속 인근에 초기할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 내부에 그레이 이글 ER이나 MQ-180 같은 대형 기체가 스텔스건 아니건 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을 혹시 이제 미국이 김정은 주변에 휴민트를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알려준 것을 뭐 휴민트가 그러더라. 뭐 김정은 측근에서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이 휴민트 소스가 발각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막 작전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정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제발 정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북한에서 김정은 유고 상태가 발생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